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로마스터 코리아의 기술지원팀에 근무하는 최준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플로마스터 버전 2019.1을 이용한 배관 내에서의 스팀의 연이동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플로마스터는 버전 7에서부터 투페이지 모델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플로마스터에 들어있는 투페이지 모델은 일반적인 이상유동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지만 실제 플로마스터에서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상유동이라는 것은 유체와 고체 입자의 유동, 액체와 액체, 액체와 기체의 유동을 말합니다. 이 중 유체와 유체의 유동만을 고려하면 공기와 물, 오일과 물, 물과 스팀 등등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즉, 서로 화학적 믹싱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종의 유체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플로마스터에서는 오로지 단일 물질이 포화 상태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상 유동만을 의미합니다. 즉, 물이나 냉매 같은 단일의 물질이 열적 조건에 의해 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와 기체의 유동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일반적인 이상 유동 솔브와는 다르게 좀 더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로마스터의 이상 유동 모델은 파워플랜트의 랭킹 사이클 해석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사이클 해석에서 요구되는 여러 물리적 현상을 표현할 수 있는 모델들이 요구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파이프 내에서 상변화를 동반한 이상유동과 열전달 현상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이클 내에서 물과 증기는 파이프의 여러 조합 형태의 장치들을 거치면서 열에 의한 상위 변화와 압력 손실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인 싱글 페이즈, 즉 단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물리적 현상, 주로 압력 드랍과 열전달인데 이것이 상이 섞여서 흐르는 이상유동에서는 기존의 단상에서의 모델들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체 사이클의 성능을 적절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상유동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로마스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델과 이와 관련된 솔버 및 물성치 처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관 내에서의 이상 유동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변화를 동반하는 열유동 현상은 화공, 원자력 및 일반 플랜트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주요한 관심은 파이프에서의 압력 손실과 열전달 특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특징을 알아야 설계 시 여러 장치의 재원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실험과 관찰에서 이상 유동의 압력 손실 및 열전달 특성은 유동의 패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유동 패턴별로 압력 강화와 열전달 특성이 급격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유동의 연구는 먼저 열전달이 없는 상태에서 공기와 물, 글리세린과 물과 같은 조합을 가지고 수직 유동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의 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의 유동 패턴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버블 플로우. 액체 상태의 유체가 연속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기체의 버블들이 섞여서 흐르는 형태의 유동을 말합니다. 버블의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디펜던트 버블 형태로 각 버블들이 산계하여 존재하고 서로 접촉이 없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팩트 버블로 버블 간의 접촉이 큰 형태의 유동입니다. 버블리 플로우는 낮은 보이드 프랙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이드 프랙션은 파이프 내의 최적에 대해 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최적을 의미합니다. 다음 슬로우 플로우. 버블리 플로우 형태에서 기체의 유량이 증가하면 버블들이 합체되어 점점 커져 그 크기가 튜브 직경에 육박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거대한 버블은 전형적인 탄환 형태의 모양을 갖게 되며 통상 이러한 형태의 버블을 테일러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테일러 버블은 리퀴드의 슬러그에 의해 분리되고 그 액체의 슬러그에는 작은 기체 버블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천 플로우. 슬러그 플로우에서 가스의 속도가 더욱 증가하게 되면 테일러 버블은 깨지고 액체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진동 현상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파이프 내경이 작은 경우에는
잘 안 나타나고 내경이 큰 경우에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애뉼라 플로우. 가스의 유량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 파이프 가운데로 기체가 흐르고 벽면을 따라 액체막이 물결치는 형태로 흐르는 유동 형태입니다. 다음에 미스트 플로우. 애뉼라 플로우에서 가스 속도가 더욱 커지게 되면 벽면에 형성된 액체막은 점점 얇아져 마침내는 기체에 의해 날아가게 되고 액적으로 바뀌어 기체와 같이 흐르게 되는 유동 형태입니다. 수평관에서의 유동은 수직관관 형태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유동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각각의 유동 패턴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것인가입니다.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고 이들 중 유동의 속도와 void 프랙션을 가지고 패턴을 구분짓는 방식이 있습니다. 플로마스터는 여러 방식 중에서 케이테가 덜커에 의해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보일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리티컬 히트 플럭스 지점을 전후로 하여 기본 유동 패턴을 추가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크리티컬 히트 플럭스 전에 있는 버블리 플로우, 슬러그 플로우, 애뉼라 미스트 플로우, 그 다음에 프리 드라이아웃 미스트 플로우, 그리고 크리티컬 히트 플럭스가 발생한 이후 inverted annular flow, inverted slug flow, 또 mist flow post CHF라고 하는 것으로 기본 유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본적인 유동 패턴들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고 기본적인 버블리 플로우에서 슬러그 플로우로 가는 도중에 중간적인 형태들을 띠게 됩니다. 이와 같이 트랜지션 영역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플로마스터는 이를 위해 23가지의 추가적인 트랜지션 플로우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수직관에서 흐르는 경우와 수평관에서 흐르는 경우 그 패턴과 범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상유동의 패턴들은 수직관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수평관에서 이상유동의 주요 패턴은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5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파이프에서 수직과 수평의 구분은 파이프의 길이와 파이프 양쪽에 연결되는 노드의 레벨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기울기가 60도 이상이면 수직관 유동의 모델을 따르고 30도 이하면 수평관 모델이 적용됩니다. 그 중간은 플로마스터 내부적인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플로마스터에서 이상유동의 관로 흐름을 계산할 수 있는 컴포넌트는 Vapor Cycle Steam 시스템 안에 있는 파이프 2페이지 Separated Fluid라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상유동에서의 압력 손실의 열 전달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된 컴포넌트입니다. 아직까지 스팀 해머와 같은 현상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유동은 파이프의 방향에 따라 플로우 패턴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압력 손실과 열 전달의 특성은 플로우 패턴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로마스터는 압력 강화 특성에서 크게 2가지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모지니어스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세퍼레이티드 플로우 모델입니다. 호모지니어스 모델은 전통적인 단상 유체에 적용하는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가상의 유체 조건을 가정합니다. 이를 위해 액상과 기상에 대한 유체 프로퍼티를 평균화합니다. 가장 크리티컬한 가정은 두 액체와 기체 모두 같은 속도를 갖게 되며 혼합물은 균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퍼레이티드 모델은 기본적으로 같은 파이프 내에서 액체와 기체가 분리되어 각각의 스트림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상과 상 간의 상대 속도를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플로마스터는 세퍼레이티드 플로우 모델과 관련하여 4가지 다른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데이 코릴레이션, 로카트 앤드 마티넬리 코릴레이션, 크리솔 코릴레이션, 다음에 뮬러, 스타인백 앤드 핵 코릴레이션과 같습니다. 이상유동 해석에서 열전달과 유동 패턴을 적절히 모델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일링, 컨덴싱, 유동 패턴 모두는 온도와 열의 입출입에 매우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체에 가해지는 중력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관성, 점성, 부력, 그리고 표면 장력 모두 액체와 기체 두상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전달을 고려할 때 에너지의 입출입뿐만 아니라 파이프의 방향성까지 같이 고려되어져야만 합니다. 플로마스터는 방향성과 플로우 패턴, 열전달 상태를 고려한 코릴레이션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이프 컴포넌트에서는 보일링 현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크리티컬 히트 플럭스가 발생하는 위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들은 사용자들이 파이프의 방향에 따라 적합한 압력 강화 및 열전달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투페이지 상태의 유체에서 컴프레서빌리티는 미수처의 퀄리티에 의존적입니다. 현재 이상 혼합 유체에서 비열비한 미수처의 웨이브 스피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신뢰성을 가질 만큼의 정확도를 갖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로마스터에서는 이상 혼합물을 압축성으로 처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커서 다음과 같은 관계에서 스태틱 변수들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설명한 스팀 해머링 현상을 해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유체가 완전히 과열 상태로 바뀌게 되면 플로마스터는 이 영역에서 기존의 압축성 해석 프로세스를 따르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리 방법은 이슬점 근처에서 수치적 불안정성을 매우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플로마스터에서는 얇은 인터폴레이션 영역을 가정하여 수치적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상유동 파이프 컴포넌트에서 압력 손실과 관련된 모델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호모지니어스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세퍼레이티드 플로우 모델입니다. 각각의 기본 접근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어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모지니어스 모델은 임계점 근처의 이상유동에 적합합니다. 두 상간의 물성치 차가 크지 않고 속도가 매우 높아 플로우 패턴은 버블리 혹은 미스트 플로우 영역에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압력차가 매우 극심하여 관내의 속도가 매우 큰 유동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매우 제한적인 부분에 이용이 됩니다. 이 모델을 이용하는 예로 크리티컬 매스 플럭스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압축성의 초킹 현상과 같이 이상유동에서도 같은 현상이 있게 됩니다. 물과 스팀이 혼합체가 수십 기하의 압력에서 대기압의 공간으로 나오는 상황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퍼레이티드 플로우 모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기체와 액체의 상분리 접근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전체적인 토탈 프레셔의 강화는 스태틱 프레셔 강화, 모멘텀 프레셔 강화, 마찰로 인한 압력 강화의 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중 마찰에 의한 압력 강화는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플로마스터는 이에 대한 네 가지 코릴레이션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헌들에 의하면 이러한 모델들은 상황에 따라 20%까지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엔지니어는 적절한 고려를 하여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세퍼레이티드 플로우 모델 중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에 각각의 모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최신에 나온 것인데 뮬러, 스타인하겐 앤드 헤크 모델이 워터 스팀에 대해서 좋게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헌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면 비교해보는 기준에 가까운 모델이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의 로카트 마티넬리 모델입니다. 원자력과 같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의 분야에서는 이 모델을 많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유동은 열적 조건뿐만 아니라 중력에 의한 영향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파이프의 방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플로마스터의 이상유동 파이프는 이에 대한 물리적 고려가 장착된 컴포넌트입니다. 그림을 보면 밑에서 유체가 들어와 주변의 열을 받으면서 위로 나가는 구조를 보고 계십니다. 왼편이 플로우의 패턴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은 유체의 보일링 프로세스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유동 파이프에서 아디아베틱이 아닌 외부와 열 전달을 고려하는 경우에 플로마스터는 유체의 페이즈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상 영역과 관행, 핵비등 상태인 경우입니다. 파이프 벽면 안에서 열 전달 개수는 디투스 벨터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상 모델에서 주로 이용했던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포화 핵비등 상태입니다. 일단 유체의 벌크 온도가 포화 상태 온도를 넘기게 되고 건도가 0에 이르게 되면 관행 상태에서 보일링은 끝나고 포화 상태의 핵비등이 시작됩니다. 이 영역에서 제공되는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거 윈터튼 메소드고 하나는 샤 모델이 되겠습니다. 문헌에서는 건거 윈터튼 모델을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샤 모델에 비해 적용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험이나 이유가 없다면 건거 윈터튼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수평 파이프 내에서의 히팅에 의한 보일링 현상을 유동 패턴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미케니즘은 수직관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수평관에서는 수직관을 이용하는 상관관계식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플로우 패턴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평관에서도 단상인 경우 내부 열전달 개수 모델은 디투스 벨터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체 벌크 상태가 세츄레이티드 영역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면 수직관에서와 같은 샤나 건거 윈터튼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관에서와 다르게 적용 범위와 기준 크리테리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직관에서도 보일링 프로세스의 드라이 아웃 현상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평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수평관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판단 프로세스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추후 보충하여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에서 세파레이티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파이프 결과에서 플로마스터에서 적용된 다양한 플로우 패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플로마스터의 2페이지 파이프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 간략하게 플로마스터에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로마스터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고 파이프를 기준으로 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용 파이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탈로그에서 컴포넌츠에 보시면 베이퍼 사이클 스팀 시스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파이프는 요거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투 페이즈 세파레이티드 플루이드라고 하는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를 놓고 양쪽에 압력을 걸어 유동을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스에서 프레셔 소스 컴포넌트 두 개를
갖다 놓습니다. 적절한 방향을 맞추고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투 페이지 상이 변하는 두 이상 유동인 경우 네트워크의 성격은 반드시 컴플렉스 투 페이지라고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모두 연결이 되고 기본적인 재원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프 경우에 길이를 100m, 다음에 직경을 0.05m 정도로 해보고 내부에 열전달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외부와 열전달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이프 내부에 일종의 격자 개념의 개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일단은 10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스팀 유동을 가정하기 때문에 투 페이지 플로우 모델에서는 호모지니어스보다는 세파레이티드 미스처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파레이티드 미스처 모델에는 크게 네 가지 서브 모델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최신에 나온 네 번째 뮬러 스테인하겐 앤드 헤크 모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투 페이지 히트 트랜스퍼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번 해석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랑 열 전달이 있기 때문에 아디아베틱이 아닌 풀 히트 트랜스퍼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풀 히트 트랜스퍼 모델 서브 메뉴로 들어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풀 히트 트랜스퍼 HTC 모델 서브 타입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관내에 흐르는 벌크 유체의 상이 세츄레이티드 상태라고 가정이 되면 어떠한 열전달 모델을 사용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건거 윈터튼 메소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때 외기랑 열전달을 포함할 거기 때문에 파이프 맨 외곽에서 외기랑 닿았을 때 컨벡션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를 여기서는 좀 강하게 30 정도로 한번 놔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기 온도는 5°C 정도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겨울철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두께는 한 3mm 정도를 가정해 보고 다음에 파이프의 머티리얼은 일반 스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디투스 벨터 모델인 ABC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로에 흐르는 유체의 상이 단상이거나 서브쿨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사용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쪽 오른쪽 부분을 출구 쪽 영역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프레셔를 이쪽을 1.01325 대기 조건으로 가정을 할 거고요. 왼쪽 부분을 인내 조건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인내 쪽의 압력을 대략 한 1.3바 정도 놔 보겠습니다. 투 페이지는 반드시 열전달을 동반한 해석을 반드시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서의 압력이나 유량 조건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온도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단상인 경우에는 그냥 온도를 넣게 되면 편한데 투 페이지일 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상일 경우에는 단상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완전 리퀴드 영역에 대한 온도를 넣으면 되고 압력에 해당되는 온도를 넣으면 되고 그리고 과일 상태라고 한다면 과일 상태에서의 온도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입구 쪽의 상황이 세츄레이티드 영역이라고 한다면 온도를 넣는 것이 아니라 맨 밑에 항목에 보시게 되면 투 페이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도를 집어넣게 됩니다. 지금 시연에서는
왼쪽에서 인넷 쪽에서 1.3바에 해당되는 건도 1에 대한 유동이 들어오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압력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온도가 알아서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리턴 하고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보시게 되면 파이프가 수직이냐 수평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여되는 상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은 파이프 양단에 붙어 있는 노드의 레벨에서 이 부분을 정의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게 되면 레벨 부분인데, 지금 이 상태는 전부 수평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노드에서의 레벨을 모두 0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고, 다음에 요걸 같은 상황에 대해서 수직관에 대한 해석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프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밑에 쪽에다가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류 쪽을 위쪽으로 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위쪽에서의 노드를 100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왼쪽은 수평관, 오른쪽은 수직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 가서 2페이지 스테디 스테이트, 다음에 아웃풋 컨트롤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우로 되어 있는 부분을 yes로 바꾸겠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으로 해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라인에 대해서 어떤 물질이 흐를지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2페이지 라인에서 들어가는 유체 정의는 이 소스 계열에서 보시게 되면 컴프레스 플루이드 타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셀렉트를 해서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물질이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2페이지용 플루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계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계산이 끝났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같은 압력차를 걸었지만 수직과 수평인 부분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유효 숫자를 좀 증가시키도록 하고요. 먼저 압력들을 보게 되면 똑같이 1.3바에서 대기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토탈 프레셔는 수직관에서 보면 토탈 프레셔는 같지만 로지 H에 관련된 부분이 항목이 빠지면서 1.3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파이프 내에 형성된 매스 플로우 레이트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평에서는 한 0.55828, 수직에서는 0.5674, 수평에서 다소 좀 양이 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전달을 넣었기 때문에 노드에서의 온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바에 해당되는 세츄레이션 영역은 107.11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중간에 이제 열 전달이 일어났고 그때 빠져나가는 부분의 온도는 99.973 온도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퀄리티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는 모두 1의 퀄리티를 갖고 있었는데, 즉 대부분 기체의 상태에 스팀이 들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주변으로 열을 빼앗기면서 거의 나오는 때는 60% 정도의 기체가 갖고 40%가 지금 물로 바뀌었다라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직과 수평에 따라서 약간의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중간에 들어가서 파이프 내에서의 좀 더 결과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면 파이프를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스태틱 프레셔의 변화가 보여지고요. 다음에 온도 변화, 또 107도에서부터 쭉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엔탈피 변화 등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퀄리티의 변화도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세파레티드 모델을 썼을 경우에 플로마스터에서 여러가지 플로우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사용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퀄리티고 이제 파란색이 파이프 길이에 대해서 어떠한 플로우 패턴 모델이 사용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투페이지 파이프를 이용한 간단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플로마스터의 이상유동 파이프를 이용하여 상변화를 동반하는 워터스팀 유동 해석을 소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투페이지 파이프 내에서 워터스팀의 열유동 해석에 대한 내용이 주로였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파이프 이외에 스팀 트랩이나 컨덴서, 과열기 등등 워터 스팀 유동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장치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